세계엔 나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국민의힘 선대위 김근식 정세분석실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현근택 대변인의 개인 사정으로 스페셜 게스트 한 분이 오셨어요. 민주당 선대위의 정당혁신추진위원장이십니다. 장경태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오늘 뉴스쇼 스튜디오에 첫 출연이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네. 김문식 실장님 오늘 파트너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네. 괜찮으십니까? 현 변호사님보다 사실 장경태 의원님이 훨씬 더 점잖으실 거라고 저는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잘 아는 분이에요. 이래서 자리를 비우면 안 자리를 돼요. 비우면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자, 조금 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보고 시작을 할 텐데 이 시간이면 늘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죠. KSOI 것하고 오늘은 리얼미터도 같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은 분석이 썩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게 KSOI 조사 같은 경우에는 24, 25일 1000명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이재명 37.6, 윤석열 35.8, 안철수 7.3 나왔고요. 그다음에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한 조사는 19일에서 24일까지 했는데 3090명 대상으로요. 윤석열 40.4, 이재명 39.7 나왔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우선 김근식 실장님. 우선 이게 이제 한쪽은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 그리고 누가 더 앞섰느냐라고 따져보면 좀 엇갈린 분석 같지만 네.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네. 지금 두 후보가 초접전 상태로 지금 같이 묻어 있다, 그러니까 붙어 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서로 이제 그 지지율이 거의 붙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조금 앞서고 조금 뒤처지고 이게 엎치락뒤치락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이재명 후보 측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처지다가 다시 올라와서 초접전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굉장히 대우각성하고 네. 스스로 성찰하면서 이렇게 빠진 이유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무엇보다도 우리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이제 그 배우자 리스크가 있었던 것인데 그걸 이제 어제 일단은 마무리를 좀 하는 모양새를 좀 갖췄고요. 자, 그 이야기 잠시 후에 좀 따로 떼서 할게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의 이제 실언 논란 그리고 이제 일정과 메시지가 조금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막 그런 정책의 선점이나 주도권에 비해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이 약하지 않느냐는 지금 자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제 눈에 띄는 건 안철수 후보가 조금 올랐다라는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7%대로 올라간 조사가 그렇습니다. 나왔네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다 뭐 역대급 무슨 비호감 대선이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아들 리스크 배우자 리스크 하면서 그래도 안철수가 깨끗하지 않느냐 아마 이런 식의 시중의 여론이 상당 부분 안철수를 다시 쳐다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자 조사 두 개를 보면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확실한 건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이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초접전 양상이긴 한데 좀 확실한 건 이 하락세가 뚜렷해지면서 뒤집어진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전 주목할 만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두 개 말고도 지난주에 전반적으로 좀 나왔던 거 대부분 전반적으로 보시는 갤럽 거죠? 조사 등이 다 예. 지금 뒤집어진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산무 때문에 그러지 않나. 뭐 일단 후보께서 이 윤석열 후보께서 토론도 안 나오시고요. 방송 인터뷰 하시는 거 거의 못 봤거든요. 여러 방송국 저도 다니고 있지만 방송 출연 좀 해달라는 앵커님들의 이 요청이 쇄도하고 계신데 전혀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과가 참 늦다. 여러 가지 어떤 잘못이나 반성해야 될 부분, 정치인의 사과 성찰은 매우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부분과 더불어 동행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동행?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또 이준석 대표, 김건희 씨. 보통 대통령 후보라면 이 부부간에 같이 이 여러 일정을 소화하실 수 사시면 좋을 텐데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마저도 아버지와 투표하셨단 말이에요. 부인이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다가 겨우겨우 어제 나오셨는데 어제 나오신 것도 지금 조회수 100만을 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승훈의 I Believe 이 음악과 함께. 그 I Believe 음악을 깔아서 어떤 네티즌이 그 사과를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를 뭐 풍자 그렇죠. 풍자한 그 영상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너무 뭐 저도 어제 기자회견 아마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연기 대상, 연예 대상 이런 그 중계까지도 중단시키면서 하셨기 때문에 많은 네티즌들의 분노를 자아냈는데요. 어찌되었건 저는 어제 기자회견이 윤서인 씨 그 보수 패널이시죠. 그분도 게임 끝이다라고 하셨더라고요. 누가 그러셨다고요? 윤서인 씨라고요. 윤서인 씨. 네, 그분도 예를 들면 여러 의혹과 소문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한 듯한 발언이었다라고 하면서 많은 아마 국민들의 공분을 살 만한 기자회견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김건희 씨 기자회견 얘기로 넘어왔는데 오늘 뭐 상한가 하한가 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좀 하고 가죠. 그럼 장경태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으로 게임 끝, 이재명 승 이 말씀이세요? 아니요, 이재명 후보 저희가 뭐 승리했다라는 건 아니고요. 보수 패널들이 하셨던 표현을 제가 이제 좀 인용한 거. 장의원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제 기자회견 사실 덕분에라고 좀 표현은 하고 싶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이 좀 더 내용 사실 저는 기자회견만 봤을 때 소름 끼치는 장면이었다고 보거든요. 소름이 끼치셨어요? 네, 여러 가지 보통 반성과 사과 혹은 이 본인이 어떻게 앞으로 처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등장한 지 7분 만에 퇴장하신다든지요. 그리고 저는 눈물을 닦을 줄 알았는데 콧물을 닦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이게 쇼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악어의 콧물이라고 SNS에 쓰신 분이 네, 장 의원님이시던가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좀 더 이 진심으로 본인이 좀 더 이 정치권의 이 기자들과의 질문에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조금 더 이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사과하시겠다고 온 분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7분 만에 퇴장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악어의 콧물을 연상케 했다. 자, 김근식 실장님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요. 그 김건희 대표의 사과를 사실을 저희들이 늦었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국민들께 할 말이 없습니다. 허위 이력, 과장 이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지가 한참 지났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지지자들 안에서도 이 부분이 빨리 해명이 되어야 시중에서 다른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분들에게 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설명이 안 되니까 좀 부끄럽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는 점에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제 사과 기자회견은 국민들께서 판단할 문제지만 진정성이 전달됐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뭐 제기된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일일이 다 코멘트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양식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네. 그렇게 하면 또 해명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사과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부 가짜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명으로 그렇죠. 느껴질 해명과 수 있다? 변명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자신의 과거에 정말 국민들 눈높이에서 정말 송구하게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포괄적 사과로 해야 진정성 있게 전 사과가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장 의원님 말씀하신 콧물이라는 부분은 아마 보는 분들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건 굉장히 울컥하는 저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저는 눈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네, 살짝 네. 뒤돌아서 그 마스크 속에서 네, 약간 네. 콧물을 이렇게 훔치셨던 거 그렇죠. 보고 아마 지적하신 그러니까 것 뭐 같은데. 눈물 콧물이 같이 나오는 게 그 인간의 섭리입니다만은 그래서 그걸 또 콧물로 또 우리 장 의원님 말씀하신 건 저는 같이 좀 봐줬으면 좋겠고요. 사과의 진정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는 사과를 자주 하시죠. 자주 하시고 여러 번 하시는데 그 이재명 후보의 특유의 금속성의 밋밋한 목소리로 부모를 둔 자식으로서 죄송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게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는 저는 사실은 항상 의문을 갖는데 7분 정도 개인 사적인 삶을 살다가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됐다는 탓에 국민들 앞에 또 그 모든 언론 앞에 서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죄를 뉘우치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있는 그대로 국민 여러분께서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희도 사실 많은 국민의힘 패널들께서 도박에 대해서 아드님의 도박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커뮤니티 글 게시에 대한 잘못도 인정했고요. 사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과는 방금 뭔 잘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걸 잘못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실을 인정하셨는지 예를 들면 허위 학력인지 허위 경력인지 허위 근무 이력인지 허위 수상 실적인지 예를 들면 우리 김근식 실장님께서도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이 박사 논문에 유지한다 뭐 사과를 SHWA 이렇게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목에다가 버젓이. 근데 뭐 그거는 뭐 옛날에 나왔던 의혹이지만요. 재직증명서 뗄 때 문서번호가 틀린다든지 또 다른 이 같은 재직증명서가 아닙니다. 또 다른 재직증명서에 한자가 아래 한글의 첫 단어들로 다 구성되어 있다든지 정말 한자 틀리는 건 그러니까 저도 한자 잘 모르지만 어찌됐건 누가 봐도 재직증명서가 이게 너무 허위로 정말 이건 사문서 위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본인이 인정하고 있는지 아닌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여러 보수 패널들께서 정경심 교수 얘기를 하셔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장관 인사청문회 끝나기도 전에
이 사전조사 없이 검찰에 기소됐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 대통령 후보 아니겠습니까? 후보의 부인 아니겠습니까? 명백한 사실관계를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여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의혹에 대해서 뭐 저희가 잘못 지적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실인 것도 있을 텐데 무엇을 잘못됐다는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건 어제 사과 기자회견 끝나고요. 그 선대위 그 대변인 공보단 차원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제기한 열 몇 가지의 그 의혹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자를 냈고요. 거기에 잘못된 부분, 그다음에 사과할 부분, 그리고 또 송구스러운 부분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거기 자세히 나와 있고요. 봤는데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이제 해명과 이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게 대부분의 경우는 그 허위 부풀리기 의혹이라든지 재직 기간이 오기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사과를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한 개인을 거의 뭐 악마화하는 듯한 정치적 공세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그 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가 유죄라고 생각을 하시면 주장을 하시기 전에 민주당에서는 그걸 유죄라고 고발을 하시길 바래요. 근데 고발을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경심 교수의 그 인턴 증명서라든지 아니면 표창장 같은 경우는 이게 유죄라고 해서 기소가 된 사건 아닙니까? 문제가 되는 게임산업협회 그 재직증명서 유죄라고 판단하시면 고소고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민단체에서 고소한 걸로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제대로 좀 해주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어요. 네. 오늘 요 얘기가 상한가 하한가는 아니어서 요 정도까지만 좀 하고 두 분의 상한가 하한가를 확인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선 키워드부터 외쳐주시고요. 풀어보죠. 장경태 의원님. 오늘 상한가 하한가. 저는 토론 포비아 윤석열을 하한가로 골라오셨어요. 김근식 실장님. 저는 하한가로 기억상실 이재명으로 골랐습니다. 뭔가 결핍돼 있네요, 두 분이. 오늘 토론 포비아와 기억상실. 아니, 누구부터 좀 갈까요? 김근식 실장님 키워드부터 오늘은 갈 차례네요. 기억상실 이재명. 이건 뭡니까? 뭐 이제 지난주도 계속 그랬고 그 김문기 도시개발 성남 도시개발공사 처장의 이제 그 비극적 선택에 대해서 예.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하고 있는데 그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으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께서는 그 몸통 자체를 부인하는 걸 넘어서서 김문기 처장을 모르는 사람이다. 알지 못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합리적으로 어떤 사람도 정상적으로 이 부분을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뭐 계속 잇따른 증거들이 나오고 있죠. 그 같이 9박 11일 동안 갔던 호주 여행. 해외 여행에서의 사진도 나오고 그때 성남시 일행이 11명인가 뭐 그렇게 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른바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으로 가서 생전 모르던 사람을 한 일주일만 같이 다녀도 굉장히 친해집니다. 30세끼 같이 먹고 같이 일정을 소화하는데 어떻게 모릅니까? 서로 소개하고 서로 같이 저녁에 술자리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성남시 일행만 데리고 갔던 그 9박 11일 동안 여행을 같이 갔는데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기억상실인 건지 오리발인 건지 잘 모르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최근 며칠 전에 이제 표창장 수여한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문기 씨에게 표창장 그렇습니다. 수여했다라는 그러니까 게 이러저러한 증거들이 저는 빼박으로 나오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을 우리 이재명 후보는 물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왜 그런다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저는 이제 그분 특유의 저는 변신의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의 달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장동 게이트도 몰랐다는 것이고 공공이익 환수라고 하는 착한 설계는 내가 했지만 그 토건 비리, 토건 귀족들이 가져갔던 수천억 원의 특혜는 내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네. 부분에서 부인하시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말 바꾸기에 거짓말에 그다음에 오리발에 이 기억상실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게 있으면 일단 모든 걸 다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어서 저는 이재명 후보의 그 이게 뛰어난 내공인지 신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참 믿음이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안다고 하면 불리할까봐 그렇죠. 지금 네. 모른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네, 것이다. 장경태 의원님. 보통 이렇게 연수를 많이 가면요, 아마 단체장 또는 국회의원들도 많이 가실 겁니다. 그러면 다 그 직원들까지 일일이 다 알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표창장 어제 이제 김은혜 의원님께서 공개하셨는데 네. 보통 단체장과 국회의원들 여러 협회, 부서장, 기관장 등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도 공적조서를 확인하고 이 표창장 수여합니다만 어찌됐건 뭐 사진을 보거나 그 사람이 어떤 프로필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학력을 갖고 있는 이런 건 잘 모르지 않습니까? 배경 지식까지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업무와 이 여러 이 부서장을 신뢰할 만한 부서장을 신뢰하고 거기에 대한 공적이 충분한지에 대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 직원들까지 일일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너무 지나친 이 역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김문기 씨를 이재명
후보가 모를 리 없다라고 내놓았던 게 첫 번째 어디 세미나에 같이 참석했던 게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이재명 후보의 말이 납득이 돼요. 세미나의 옆에 옆자리, 그렇죠. 세미나의 옆자리 했다고 해서 예. 그걸 기억하지는 잘 못할 수도 예, 있거든요. 예. 근데 그다음 좀 더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 상실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건 지금 이야기한 표창장인데요. 표창장은 뭐 단체장이 막 남발하는 표창장이 아니고 그해 2015년에 정말 성남시에서 우수한 그 경영 개선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소수의 인원에게 공적조사 다 해가지고 시장에 직접 표창장을 준 겁니다. 그러면 그건 모를 수가 없는 게 기본이고 더 확실한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9박 10일 동안 몇 명 되지도 않은 일행이 그것도 같은 성남시 일행으로 네. 같은 버스로 이동하고 같은 식사하고 같은 일정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건 아마 이거 대한민국 여론조사 돌려보든지 지나가는 분 다 물어봐도 그거 모를 갖고 제가 우리 장 의원께도 여쭤보면 의원 되신 다음에 의원회교 같이 해서 여야 그 의원들 모아서 해외여행 가셨죠. 네. 그럼 친해지는 여행은 건 아니고 출장. 출장 갔습니다. 예. 네. 해외 출장 가시면 당연히 친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모를 근데 수가 없죠. 그분의 그래서 옛날 제가- 이야기 살아온 궤적도 다 알게 되고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아니, 있습니까? 제가 네. 이제 이건 사실 정말 너무 기억 상실을 여야 낳게 되는 의원님들과 것 같아. 함께 지금 매우 중요한 또 이 업무가 있어서 예. 이 외국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예. 국회의장님 모시고 근데 그때 저도 딱 이 기사를 보면서 아, 내가 국회 사무처 국제국 직원들 이름이라도 얼굴이라도 알아서 외웠어야 됐나? 덜컥 겁도 났고요. 또 어. 이건 같이 표창장 안 수여할 간 때 사람은 아, 기억 안 없죠. 나세요, 장 의원님? 모르죠 사실. 11명 정도 간 여행에서 11명은 아무리 하위 아니었는데 직원이라도 모를 수가 그때는 있나요? 저희가 11명 규모는 아니었지만 예. 최소한 30명 규모긴 했지만 예. 실제 저를 담당하거나 제가 이제 뭔가 문의할 수 있는 그 번호의 연락처 한 분 정도 기억하는 거지 다 모르거든요. 그리고 표창장도 모든 지역에 있는 협회, 기관장 등이 추천을 하십니다. 그래서 공적조서가 오는데 저도 공적조서 보고 이 추천할 만하니까 표창 상신을 올렸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 하거든요. 웬만해서 뭐 저희가 막 거부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표창장도 제가 이번 기회에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고 어떤 사람인지까지 다 그래야 되는구나. 아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님들 전부 아마 단체장님들 전부 아마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김문기 씨,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 혹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답했던 이재명 후보를 이해할 수가 없다. 뭔가 분리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국민의힘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뭐 이건 결론이 안 나는 문제니까 이거 뭐 뇌 사진을 찍어볼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없는 문제. 이재명 후보 모르신다고 하는데 결론 낼 수 없는 문제니까 여기까지 일단 듣도록 하고 장경태 위원장이 가지고 오신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토론 포비아 윤석열. 이건 어떤 건가요? 방금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윤석열 후보께서 이 방송 출연을 극도로 꺼리는 거 아니냐. 이런 CBS 김현정의 뉴스쇼 같은데 나오는 건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진짜 비밀리에 출마한다는 건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비밀로 출마합니까? 사실 국민들께 그러면서 투표해달라, 자기를 찍어달라고 요청하려면 공개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방송 출연을 꺼리시는 분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토론 포비아뿐만 아닙니다. 사과 포비아, 동행 포비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과하는데도 사실 전두환 씨 찬양하셨을 때 그냥 하셨으면 됩니다. 사과하시고 제가 좀 약간 말이 과했습니다 했으면 되는데 이틀 지나서 마지못해서 걔한테 사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번 김건희 씨 사과도 사실 여러 가지 해명들이 쭉 나열되고 있을 때 그때 후보께서 한두 마디 하셨으면 아마 선대위가 전체적으로 규율을 잡고 갔을 겁니다. 근데 보면은 오히려 후보가 말씀 안 하시고 김종인 대표가 좀 하는 듯 하다가 좀 그분도 좀 강력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배우자 같은 경우는 저희만 해도 배우자와 관련 의혹이 많이 있다 그러면 수행시장을 통해서 혹은 직접 그냥 저도 배우자께 연락하셔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 직접 통화하신 분이 혹은 직접 만났다는 분도 없으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합니다. 저 여러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한테도 여쭤봐도 뵌 분도 없는 것 같고요. 또 한편은 이 동행 포비 아니냐 이런 생각 듭니다. 제가 지금 저희 보고 이낙연 대표께서 눈 질끈 감고 계셨던 가지고도 엄청 국민의힘 패널들이 저를 괴롭히셨는데 어찌되었건 우리 홍준표 후보님, 유승민 후보님 안 보이십니다. 심지어 지금 당 대표님마저도 지금 떠나신 총사퇴하셨던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김건희 씨와의 동행 언제? 그러니까 지금 계속 부부간의 어떤 모습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김건희 씨가 지금 또 어제의 기자회견을 핑계로 또 다시 자숙을 핑계로
선거 기간에 나타나지 않으실까봐 국민들 앞에 이 정말 영부인이 된다면 대통령 청와대에 제2부속실의 행정관들의 지원을 받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떴떠하고 당당하게 국민 앞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에 대한 이야기 지금 지적하셨고 동시에 김건희 씨에 대한 지적을 다시 한번 지금 동행 포비아 얘기하셨는데 김근식 실장님. 동행 포비아라고 우리 장 의원님이 아주 제목을 잘 뽑았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진짜 통감을 하고 뼈저리게 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지금 따로 노시는 듯한 분위기는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그 문제도 조속히 선대위 내에서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대표, 홍준표 대표 저희들도 이게 아픈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도 어쨌든 정권 교체라는 큰 대의 앞에서는 같이 해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과 포비아도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대위에서도 후보의 어떤 발언이 실수를 했거나 국민들을 불편하게 했거나 또는 그 배우자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정말 그 사과를 요구한다고 한다면 정치라는 것은 자신의 잘잘못과 억울함을 떠나서 국민들의 여론과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도 정치를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사과를 얼마나 더 자주 또 얼마나 더 솔직하게 진정성 있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토론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포비아는 제가 볼 때 이 부분 좀 할 말이 좀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 포비아와 동행 포비아는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지만 토론 포비아에 대해서는 일단은 16번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8명 하기도 하고 4명 하기도 하고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토론을 했어요. 사실은 정치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방송국 가서 생방송으로 토론을 하고 그것도 20년 30년 정치 경력이 있는 이 분들하고 토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16번을 잘 소화해냈고 저도 토론 연습할 때 같이 훈련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토론에 대해서 그 학습 능력이나 자신감 같은 건 저는 누구보다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맞짱을 떠도 저는 전혀 눌리지 않고 저는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자신감과 맷집과 능력이 있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조금 더 해보시는 건 저는 어때요? 그래서 토론 포비아라고 그 몰아붙이기 전에 법정 토론 횟수 말고도 저는 훨씬 더 많은 토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드릴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오신 분이 국민들한테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있고 어떤 논쟁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건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케네디나 미국의 오바마 다 토론 잘해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건의는 계속 하시는데 예를 들어 라디오 인터뷰 지금 윤석열 후보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모든 라디오. 근데 계속 김근식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건의를 하지만 후보자가 지금 수락을 안 하면 성사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토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고 스케줄의 문제죠. 안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충분히 관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후보도 이제는 TV 토론이나 뭐 후보들 간의 맞짱 토론뿐만 아니라 라디오 인터뷰, 그다음에 텔레비전 인터뷰 같은 게 특히 요즘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요구들을 충분히 수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우리 김근식 실장님처럼 합리적인 분들이 여러 좋은 건의는 많이 하는 진짜 것 같아요. 합리적인 분이시죠. 정말 이 밑에 보면은 그러니까 알죠. 열심히 하시는 본부장님들, 의원님들 저도 많이 뵀거든요. 근데 이분들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진짜 정말 저희 솔직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윤석열 덕분에란 말 많이 합니다. 오히려 항상 저희 보고 왜 홍준표 후보는 공세 안 하고 왜 윤석열 후보만 공세하느냐라고 많은 질문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홍준표 후보를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사실 저희도 검증을 다 했는데 홍준표 후보는 검증했는데 별로 안 나왔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너무 무더기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관점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토론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일관되게 여러 이제 일일 망언이라고 저희 표현하지만 못 배우고 가난하면 자유의 필요성도 못 느낀다. 이분이 한 번으로 끝났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80년대 민주화는 외국에서 수입한 외국은 어딜까요? 또 예를 들면 이 입당한 지 3개월도 안 된 수습당원입니다. 근데 이런 당이면 없어져야 될 당이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실언 때문에 토론 안 하는 거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득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주당에 갈 수 없으니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입당이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은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 사실. 근데 그 토론 나가서는 이재명 후보 긴장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가 워낙 말바꾸기의 달인이고 변신의 기재이고 거짓말의 달인이기 때문에 사실 토론에 가서 정책 논쟁을 할 때 사실은 그 이재명 후보부터 자신의 정체성과 정책의 기조를 좀 먼저 선명히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청약 통장이나 구직 앱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진짜. 제가 이 자리에서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마이크 열어놓고 기다릴 테니까요. 두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꼭 윤석열 후보 출연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